길 가다 보면 주변에 장애가 있는 가족들 보시는 경우 있을 거예요. 어디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셨던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분들을 도와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농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프로그램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사회성도 키우고 또 아이들의 자존감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대신 만나드립니다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 보면 주변에 장애가 있는 가족들 보시는 경우 있을 거예요. 신체 장애일 수도 있고 정신 장애일 수도 있을 텐데요. 항상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겠죠. 뿐만 아니라 또 집안에 또는 주변에 장애가 있는 그런 아이를 두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교민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센터가 있고요. 그런 좋은 일들을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시간인데요. 한미특수교육센터의 센터장님이시자 특수교육 전문가이신 로사 장 소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그 전에 그냥 간단히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아까 소개하신 대로 한미특수교육센터의 소장을 맡고 있는 로사 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장소가 어디죠? 저희가 사무실이 두 군데 있어요. 메인 오피스는 NIM에 있고요. 네. LA에도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장애 아이들인가요? 뭐 연령대, 이제 센터에 치료를 받는다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또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가정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달장애가 의심이 돼서 또 걱정돼서 오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장애 중에 발달장애 자폐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자폐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한미특수교육센터에서 같이 있는 그런 아이들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아이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발달장애라는 범주 안에 이제 자폐증도 있고 다운 신드롬도 있고 인텔렉츄얼 디서빌리티라고 지적 장애도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한테 오는 대부분의 아이들과 성인은 자폐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폐증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부르는데 아주 마일드한 경우부터 아주 심한 경우까지 굉장히 다양한 발달장애인들이 저희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처음에 시작하게 된 배경, 또 이제 소장님께서 이걸 하겠다 처음부터 같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배경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센터를 처음 시작한 건 2000년이에요. 창립자이신 양한나 지금 이제 전 이사장님이신데 그분하고 저와 또 여러 발달장애 전문가들이 함께 이 센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했던 이유는 많은 한인 가정들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라 부모님들이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어요. 자신의 자녀가 장애가 있는데 이게 장애인지 모르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많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걸 알지만 어디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셨던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고생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로서 한인들 특히 이런 언어의 어려움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또 생기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보를 못 받으시고 서비스를 못 받아가고 계시니까 저희가 이분들을 도와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님께서 이쪽 일 그리고 이러한 그 센터를 맡게 되신 그 배경도 궁금해요. 좀 이따가 더 여러 가지 더 여쭤보긴 할 건데 그냥 소장님께서 어떻게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고 했는지. 저는 한국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 당시 한국에 80년대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특수교육이나 장애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사회 전반적으로. 그리고 학교도 부족하고 그랬는데 저희 이제 반에 보면 공부 못하고 숙제 못하고 해서 매일 선생님한테 혼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반에 다 모여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되게 안타깝게 느껴졌었어요. 그랬는데 대학교를 가서 클리니컬 사이콜로지를 이제 4학년에 배웠는데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자폐증이 있다는 거를, 다운 신드롬 이런 여러 장애들에 대해서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충격이었어요. 아, 이런 게 있었는데 이때까지 몰랐고, 아, 그렇다면 이런 공부를 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도 한국의 대학교는
제도나 그런 시스템에 이 특수교육과나 장애를 가르치는 거에 대한 교육이 많이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졸업을 하고 미국을 와서 저는 이제 뉴저지 러커스 주립대학에서 특수교육으로 석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동부에 있다가 99년에 이제 LA를 오게 되었어요. 제가 들어간 직장이 있는데 성인들을 커뮤니티에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사회 적응 훈련을 하는 회사였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창립자 양한나 전 이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분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계셨고 그 양한나 선생님께서 저를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 거를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센터를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부모님을 도와주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되게 공감도 가고 설득이 되어서 우리가 하던 일을 그냥 다 갑자기 관두고 이 센터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2000년에. 처음에 양하나 선생님의 생각은 우리가 이걸 열면 이걸 지원해 주실 분들이 굉장히 많다. 부모님들도 도와주신다고 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열고 보니까 저희를 도와주실 부모님보다는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 부모님들이 훨씬 많았던 거죠. 렌트비 그 방 한 칸 렌트비만 되면 저희가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뭐 월급을 받고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건데 공간 하나 요만큼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양한나 전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바깥에 이제 다니시면서 커뮤니티 다니시면서 모금을 하시고 저는 안에서 프로그램 만들고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15년까지 이렇게 쭉 어려운 고비를 몇 번을 넘겼어요. 어려운 고비라는 건 어떤? 2008년인가요? 그 네, 경제위기 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개인 후원하시던 분들이 후원을 다 못 하시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이 다 끊어지니까 저희가 이 렌트비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닫을 뻔한 위기가 또 있었고 그렇지만 또 그럴 때 또 어디선가 도움을 주시는 손길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2000년에 시작하실 때요. 교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배경은 이런 특수교육에 대해 미국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내지는 센터들은 있지만 그런 뭐 교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없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겠어요. 근데 사실 남가주에만 이런 분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 지역을 놓고 보면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데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요, 되게 안타까운 게 저희가 타주에서 굉장히 많은 연락을 받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분들을 다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수는 없고 네.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하는 단체들은 그나마 이제 뉴욕이 조금 더 한국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생겼고요. 저희가 전화로는 상담을 해서 정보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 주마다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나 서비스들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많이 안타까웠고요. 실제로 타 주에 사시는 분들이 전화나 최근에는 이제 뭐 화상 상담까지도 가능은 하겠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여기 와야 되는 거겠네요. 지금은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직접 서비스들 중에 상담은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단이 필요하신 경우들은 비행기 타고 직접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다음으로 이 전문가로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수록 더욱 다양한 니드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농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모니아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또 미술 대회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사회성도 키우고 또 아이들의 자존감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센터 내에 그 학생들끼리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농구 말씀하시니까 커뮤니티에서
아니면 미국 전체에서 이런 행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런 행사에 또 참여하기도 하나요? 농구는 저희가 전에 이제 토너먼트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팀을 만들어서 또 토너먼트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하모니아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또 교류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쯤에는 한국과 함께 하는 콘서트를 계획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미술 대회는 전국에서 이제 발달 장애를 가진 작가들이 작품을 저희한테 보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술 대회 같은 경우도 또 한국 작가들이랑 미국 작가 교류전도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좀 더 많은 지역에 계신 분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농구나 이런 프로그램에 장애인들, 비장애인들이 같이 한다 하셨잖아요. 그럼 참여하는 그런 비장애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봉사하는 사람들인가요? 저희가 이제 주로 고등학생 발렌티어들을 많이 이제 쓰고 있어요. 지금 플러튼 쪽에서 농구 교실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오고 굉장히 이 컴페터티브합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오픈하면 빨리 등록을 해야 돼요. 좋은 게 뭐냐면 부모님 손에 끌려서 부모님들이 대학교 가려면 발렌티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저희가 봐요.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그런 애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자기가 맡은 학생, 같이 파트너가 된 학생이 서로 친해지고 그 학생을 보면서 아, 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얘를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그 고민을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시작하면 한 3년을 이제 졸업할 때까지 학생들이 해요. 그러면 정말 나중에 진짜 대학교 갈 때 에세이를 쓰는 걸 보면 자기의 정말 경험에서 우러난 너무 좋은 에세이들이 많이 나오고 부모님들도 너무 저희한테 감사하시고 아이들이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머추어 된다고 부모님들이 말씀하세요. 그렇겠네요. 장학금도 줘야겠다. 진단도 한다 그랬는데요. 타주에서도 그런 진단을 받고자 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보통 생각하기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하실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진단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잖아요. 학교나 리저널 센터 서비스를 받기 위한 첫 단추인데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보통 병원에 가면 1년 이상을 기다리게 돼요. 왜냐하면 그 자폐증을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고요. 특히 한국말로 이 진단을 할 수 있는 분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지금. 그분들을 만나서 진단을 받으려면 1년씩을 기다려야 되는데 저희 센터에 발달장애 전문 소아과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한국말로 진단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 요청을 하시면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자폐 진단은 뭐 MRI나 CT나 이런 걸 찍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찰하고 부모님의 얘기를 듣고 또 여러 가지 검사하는 질문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학생을 잘 판단하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한국말이 편하신 한국 부모님들이 미국 의사를 만났을 때 정확한 전달이 어려운 거예요. 그분들이 말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듣기도 어렵고 우리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단이 나오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 생각에는 반드시 한국말이 더 편하신 분들은 한국말 하시는 분이 진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